죄송합니다. 왜 그런 거가? 그걸 지금 이쪽 걸친 걸 내네요. 때문에 용서. 아, 그래. 괜찮아. 이거 보는 내가 사람 본 것도 아니거든. 보는 사람이 있어. 그 빠진 애들? 혹시 그때 빠져서 본 사람 있니? 없나? 몰라, 언제 써낸지 모르겠는데. 그렇구나 했어요. 자, 영상 찍었나? 네. 자, 정규분포 갑시다. 우리 저번 시간에 그럼 이항분포를 했었겠네요. 이항분포 뭐야? MP. 그냥 뭔지 모르겠지만 씨발 이항분포 하면 돼? 독립이고 몇 번 몇 개 얇아들 그럼 네가 해봐. 그래, 지금 이항분포란 이런 것이다. 독립 시행의 확률로 나타나는 확률 변수가 횟수에 대한 확률 변수를 가지고 있는데 이항 틀린 말은 아니긴 해. 이항분포를 그때 확률 변수 x에 대해서 x가 b가 n을 시행했을 때 네가 무슨 말 하는지 알아? 진짜 n을 시행했을 때 사건이 일어날 확률을 p라고 하면 이항분포를 나타내는 식은 x가 그건 정의는 아니에요. 근데 그 얘기하는 거 보니까 이해는 하고 있는 거야. 봐도 아니지 않아요? 근데 그런데 자, 일단 간단하게 말하면 이래요. 우리가 매 시행이 독립인 어떤 시행을 n회 반복하고 각각의 시행에서 일어날 확률이 p인 어떤 사건이 있다고 했을 때 확률 변수가 그 사건이 일어난 횟수라면 우리가 이 확률 분포는 무슨 분포를 따를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기호는 x라고 한다면 x 물결하고 b하고 n, p 이렇게 나타낸다 그랬죠. 그리고 이항분포의 확률 질량함수는 땡땡땡땡의 땡땡 독립 시행 우리시행의 확률. 말을 게 적어 있어요. 그래서 맞죠. 자, 그래서 우리가 뭐 이항분포가 개꿀인 이유는 뭐예요? 평균은 그냥 뭐 하면 돼 그냥 MP 하면 끝나는 거였죠. 왜? 하면은 증명해보면 그렇다. 분산 어떻게 하면 된다? MPQ 증명해보면 그렇다. 네, 그런 거죠. 자, 그래서 간단하게 구할 수 있었다 했었어. 그래서 이항분포가 이산 확률 분포에서 가장 우리가 특별하게 다루는 확률 분포다. 자, 오늘 이제 연속 확률 분포에 대한 내용을 다룰 거예요. 연속 확률 분포는 크게 뭐 어렵게 생각할 필요는 없고요. 일단 먼지부터 얘기를 해봅시다. 연속 확률 변수를 먼저 정의를 해야 돼요. 따라서 확률 변수가 가지는 값이 확률 변수가 가지는 값이 일정 구간의 모든 실수. 일정 구간의 모든 실수. 그럼 우리가 그 확률 변수를 뭐라고 불러주고 연속 확률 변수 그때의 확률 분포를 뭐라고 부른다? 연속 확률 연속 확률 분포라고 부른다. 자, 연속 확률 분포의 특징을 말하자면 보통은 확률 밀도함수의 성질을 얘기를 해줘요. 따라서 fx는 0 이상, x축 아래로 내려가는 그래프는 확률 밀도함수가 될 수 없고요. 자, 그리고 따라서 확률이 뭐랑 똑같은 의미가 된다? 넓이. 그게 확률 밀도함수의 정의거든요. 따라서요, 넓이가 확률. 정확히는 정적분이 확률인데 우리 교육 과정에서 그냥 정적분으로 다루지 않기 때문에 넓이가 확률이다 정도로 생각해도 괜찮고, 그래서 전체 넓이는 몇이다? 1이다. 전체 확률과 같은 의미가 되는 이게 확률 밀도함수 성질이고, 우리 연속에서 결국은 확률 구해라, 넓이 구해라 되는 거였죠. 자, 근데 정규 분포를 우리가 특별하게 다루는 이유는 교육 과정에서 넓이를 다 구해놨어요. 표준 정규 분포라는 게 있었어요. 그런 게 있었는지 기억나요? 표준 편차라는 좀 다른 쓰이고요. 네. 근데 정규 분포를요 치환을 하는 거야. 치환을 해서 x를 z로 치환을 해. 그럼 무슨 일이 생기느냐? 그래프 모양을 지금 변형을 시키게 되는 거야. 그 변형된 그래프의 넓이를 다 구해놨기 때문에 정적분 계산 안 하고 그냥 표 보고 넓이를 갖다 쓰면 그 확률이 된다. 이래서 우리가 좀 특별하게 다룬다는 생각을 하면 되고, 그런 내용들을 배울 거야. 자, 정규 분포가 뭐냐? 정확히 얘기를 하자면요, 엄밀한 표현이에요. 뭐라? 너무 잘 보이네. 착해가지고. 선생님 눈에도 안 보이는데 그럼 선생님 난 나빠서 안 보인다? 너 쓰레기 안 보인다? 왜 부정하네?
아, 쓰레기다? 사랑하는 거 아니지 쓰레기. 자, 우리의 정규 분포는요, 확률 밀도 함수가 어떤 특정한 모양으로 생겼을 때 그 확률 변수의 확률 분포를 정규 분포로 따른다는 얘기를 하고요. 이 식 모양을 너희가 외울 필요는 전혀 없어요. 그냥 이거 지수 함수를 실수배한 거거든요. 어떤 지수 함수냐면 y는 하고요. 2에 마이너스 2분의 1x제곱 얘를요 적당히 평행이동하고 실수배하고 한 게 적게 되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얘의 기본 모양은 어떻게 생겼냐면 미분해가지고 확인을 해보면 이렇게 생긴 애였어요. 참고로 얘는 극점 하나, 극대점 하나 가지고요. 그리고 변곡점을 대칭 되도록 변곡점 2개를 가져. 자, 대충 그런 모양이에요. 그래서 얘를 적당히 평행 대칭 이동을 하고 확대 축소를 했더니 이런 모양이 됐고, 얘는 뭐 계산을 해보면은 특징은 여기 극대값이요 시그마분의 몇 이렇게 나와요. 시그마 역수박이야. 그래서 시그마가 커지면 커질수록 계산을 해볼까요? 시간 여유가 좀 괜찮은데요? 저걸 계산을. 네, 할 수 있다. 저걸 더 하는 거예요. f 프라임 x는 어떻게 되죠? 불러주세요. 일단 저 앞에는 x 말고는 다 상수야. 상수기 때문에 이 파이에다 루트 씌워주고 뒤에 시그마 분의 1 한 다음에요. 합성함수 이 부분으로 가면 되잖아요. 그럼 지수꼴이니까 원래 거 그대로 쓰고 이 어쩌고는 내가 안 쓸게. 왜냐면 어차피 내가 미분한 이유 누구의 무슨 변화 상수의 부호 변화를 그때부터 판단하기 위한 거기 때문에 이건 어차피 양수니까 안 봐도 괜찮고요. 소미분만 뒤에 써주면 되지 않을까. 소미분 하면요 이거 x에 대한 몇 차 함수가 합성된 거예요? 2차 함수가 합성되네요. 저기 이 시그마 제곱은 상수니까요. 그러면 곱하기 하고 마이너스 2 시그마 제곱분의 1 한 달은 x 마이너스 m의 제곱이니까요. 몇 앞으로 빼주고 2 앞으로 빼주고 x 마이너스 m의 몇 스? 1스. x의 소미분 1 이렇게 되는 거야. 자, 내가 원하는 거는 부호 변화를 관찰하는 건데 이 친구들 항상 무슨 수? 양수 시그마가 0 이상이니까 이렇게 되고요. 자, 그때 이 친구는 무슨 수가 되네요? 음수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럼 이제 얘 부호 변화의 반대가 되겠네요. 도함수의 부호 변화인데 그러면 x만 m 하면 이렇게 올라가야 되지. 길이가 2니까. 근데 마이너스니까 이렇게 뒤집어서 그려주면 되지 않을까? 뭐 하나가? 증가다 뭐 한다? 감소한다. 그게 언제? x가 n일 때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여기까지 괜찮아요? 자, 그래서 평균을 기준으로 대칭인 그래프가 생긴다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씨발 대칭이 어떻게 하냐면 그냥 평균을 생각하면 돼요. 자, 여기 상대가 n 이라고 했잖아요. 자, 그럼 내가 얘를 0으로 만들고 싶어. 그럼 내가 x축 방향으로 음의 방향으로 얼만큼 옮기면? 마이너스. 음의 방향으로 m 옮기면 되니까 x 대신 뭐 돼? 마이너스. x 마이너스. X x 플러스. 플러스 여기 x 플러스를 집어넣으면 식이 어떻게 되냐면 x제곱 이렇게 되거든요. 와 따라하세요. 우경하나 누구의 뭐데이? x의 마이너스 x 대입하면 제곱에서 어찌 처음이랑 어때요? 똑같죠. 무슨 함수고? 우함수. 그럼 얘를 평행 이동했을 때 우함수니까 다시 평행 이동 땡겨오면 x는 m에 대한 대칭. 대칭 이렇게 되고요. 뭐하다? 증가. 증가다 함수. 그리고 얘는 이제 리미트 x가 무한대로 할 때 하면 0이 가까워지고요. 마이너스 무한대 해도 0이 가까워진다는 굳이 계산하지 않을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문제 푸는데 크게 상관은 없는데 이건 해가지고 땡땡땡 하면 내가 누구 관찰하려고 할 때 이렇게 할까요? 변곡점. 오목블록. 위로 블록 아래로 블록 변곡점 할 때 하면은 여기가요 m 플러스 시그마인데 이쪽 변곡점 그럼 뭐라고 쓰면 돼? 마이너스 시그마. 그러니까 평균으로부터 1시그마 떨어졌을 때가 이제 변곡점이라고 생각하면 그래프 그릴 때는 조금 좋은데요. 문제 풀 때는 이걸 아예 안 쓰기 때문에 왜냐면 이거는 미적분을 배워야만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까지는 뭐 괜찮아요. 근데 우리가 이 아니라 내가 말하고 싶었던 거 있었어요. 뭐냐면 우리가 극대점 x가 m일 때 극대점 가는 거 확인을 했죠. 극대 값도 구해봅시다. x의 몇 대 2? n 대 2 보면 기분 개 좋아. 0 이렇게 되니까 이 0승은 1이니까 무시하면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이거 그냥 어떤 뭔지 모르는 상수잖아요. 이걸 k로 스치하는 생각해보면은 극대값은 뭐네? C분의 k니까요. 시그마가 2배가 됐어? 극대값은? 절반. 여기 3배가 되면 3분의 1 이렇게 되니까요. 따라하세요. 반비례 관계. 그래서 시그마가 커질수록 이 그래프가 높아지는 거야 낮아지는 거야? 낮아져야 되는 거죠. 이것도 판단을 할 수 있으면 되고요. 외울 필요는 없고요. 그냥 반비례 관계다 이걸 너네가 알고 있으면 되지 않을까. 자, 이럴 때
확률 밀도 함수가 이렇게 생겼을 때 우리가 그 확률 변수가 따르는 확률 분포를 무슨 분포라고 부르고? 정규 분포, 기호로는 x가 따른다. n이라고 쓰고 그다음 주요 정보 쪽에 따라서 평균, 분산. 그래서 평균 뭐라고 쓰고요? m, ex 아니면 m 이렇게 m이라고 쓸게요. 그리고 표준 편차는 시그마고요. 시그마의 제곱이 분산을 나타내는 표현이죠. 시그마 제곱 이렇게 나타내기로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뭐냐면은 이 확률 밀도 함수 식은 몰라도 괜찮아. 그냥 그래프 모양이 따라하는 평균 기준, 좌우 대칭 종 모양, 거 알고 있으면 되고. 그리고 그게 1번 내용이거든요. m 기준 좌우 대칭 종 모양. 2번은 그냥 외울 필요는 없고 그냥 그렇구나 하세요. 따라하세요. x축을 정근선. x축이 닿지는 않고 하나씩 가까워지기만 해요. 정근선을 가지고 얘 정역은 실수 전체 집합이다. 정도만 알면 되고요. 여기서 기억해야 될 건 따라하세요. 정규 분포 그래프의 확률 밀도 함수는 좌우 대칭 종 모양. 어디 기준? m 기준. 요것만 알고 있으면 괜찮아요. 여기까지 괜찮아요. 자, 그리고 이것도 알 수 있으면 좋은데 여기서 m이 변하잖아? 그러면 얘는 뭐에 관여합니까? 그래프에 따라서 평행 이동. m이 아무리 바뀌어봤자 이 그래프 모양 안 변하고 그래프의 위치만 변한다 생각을 하면 돼. 그래프의 모양을 변하게 한 건 아까 누가 그때 값을 결정했죠? 시그마. 그래서 모양은 시그마 혼자서 결정하고 위치는 평균 혼자 결정한다 정도로 알고 있으면 괜찮아요. 그게 뒷 내용인데 따라하세요. 그래프의 위치는 평균의 결정. 그래서 그래프가 하나는 여기 있고 하나는 여기 있어. 극대점이 여기 있어. 얘 평균이 더 크구나. 이렇게 그냥 바로 판단할 수 있으면 되고요. 자, 그래프의 높이는 누가 결정한대요? 시그마가 결정. 표준 편차가 결정한다고요. 예를 들면 그래프 확률 밀도 함수 그래프 x의 확률 밀도 함수, y의 확률 밀도 함수 이렇게 돼 있는데 이 극대값이 똑같다. 그럼 우리가 뭐라고 판단해야 될까? 시그마가 같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안 되면 귀찮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통계 파트에서 이제 고르다라는 표현이 자주 나오는데 고르다. 뭘로 골라요? 고르다. 똑같네. 고르다. 여기서는 고만고만하다 이런 거. 점수가 고만고만하다. 그리고 다 비슷비슷한 거잖아. 이분은 고르다니까. 자, 이거는 딱 평균에 몰려있다. 근데 평균이 50점이네. 그럼 100점도 있고 막 0점도 있고 한 줄 알았는데 다 뭐 49점, 51점, 50점 다 뭐 비슷비슷한 거야. 따라하세요. 고르다. 고만고만. 비슷비슷. 평균에 몰려있다. 그럼 퍼진 정도가 큰 거야, 작은 거야? 작은 거야. 산포도가 작다. 그래서 산포도의 한 종류인 평균, 분산과 표준 편차도 어떻다? 작다. 고르다. 시그마가 작은 거 찾으세요. 이거야. 시그마가 작다. 그럼 극대값이 크다. 그러니까 평균에 몰려있으면 가운데 높게 이렇게 나와. 평균에 몰려있는. 그게 고르다인 건 우리가 이 구분을 좀 정확히 해줘야 되는 문제들이 나오기 때문에 아셔야 되고요. 자, 정규분포 그래프는 아까 우리 모함수인 거 확인했죠? 대칭 이동했을 때 평균 m 기준 좌우 대칭 종 모양이기 때문에 따라하세요. 확률은 넓이. 같은 말이기 때문에 확률 구하라. 그럼 이제 그래프에서 뭐 구하기로 가는 거야? 넓이 구하기로 가는 거예요. 그때 항상 대칭성을 좀 인식을 하면서 너네 판단해 주는 게 좋아. m 왼쪽이에요. 참고로 이 넓이를 구할 때 m을 포함해서 넓이를 구하나 m을 빼고 이 m보다 조금 왼쪽부터 넓이를 구하나 어떻게 어떨까? 왜냐면 구분구적 생각해봐. 그러면 이제 직사각형 존나 많이 더할 거 아니야. 근데 여기 마지막에 하나, 이거 조금 하나 해봤자 가로가 몇에 가깝기 때문에 열어갔기 때문에 그 넓이 때문에 가까울 거야. 그래서 등호가 있나 없나 상관이 없다는 것도 알고 계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m 이하, 그럼 대칭하면 m 초과도 되고 이상도 되고 그러면 반이네. 넓이가 몇이다? 2분의 1. 근데 우리가 정규분포 파트에서는 2분의 1보다 소수로 표현을 해줄 거야. 왜냐면 정규분포표에서 다 소수로 표현되어 있거든. 0.5 이렇게 말해주는 게 좀 더 적절할 것 같고요. A 왼쪽 그러면 바로 대칭해서 어디 오른쪽? 오른쪽 떠올려야 되고요. A부터 B까지를 S1 잘 안 보이죠? S1 M부터 D까지를 S2라고 한다면 이 A 왼쪽은 내가 뭐라고 나타내면 되지? 0.5 마이너스 S2 왜냐면 A 왼쪽 모르겠네. D 오른쪽 절반에서 2만 뺐네 해서 0.5 마이너스 S2 이렇게 계산할 수 있다는 거죠. 안 쓸게요. 한 명씩 물어볼까? 내가 물어보면은 대칭된 넓이를 얘기를 해줘야 되고 그걸 S1, S2로 표현을 해주면 좋겠어. 진원 제가 퍼스트 A부터 B까지 A부터 B까지 대칭부터
C보다 크거나 D보다 작거나 어떡하지? 얼마 했죠? 0.5 마이너스 S. 예? 왜? 그건 이거잖아요. 생각하고 말하셔야지. 따라서 A부터 B까지. A부터 B까지. 짜잔. 됐어. 자, 그 다음 준서. A부터 M까지는 대칭된 넓이. N부터 D까지. M부터 D까지 뭐라고 나타낼 수 있대요? S2. 유정. B부터 D까지. A부터 C까지. A부터 C까지 어떻게 나타낼까요? 조조적 개어렵죠? ES2 마이너스 S. 맞아요. B부터 D까지를 구하려고 생각을 한다면, 아니면 A부터 C까지를 구하려고 생각을 한다면, 요만큼을 구해라. 그러면 S2 하면 요만큼이 나오겠죠? 요거만 뭐 해주면? 빼주면. 그래서 ES2 S1. 요 정도 할 수 있으면 충분해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나요? 참고로 이제 B일 때랑 D일 때랑 함수값이, 그러니까 높이가 똑같다. 그러면 어디 기준 대칭 지점들이구나. 여기 기준 대칭이구나. 거꾸로 문제에서 함수값이 똑같아요. 그러면 그럼 얘네들의 평균이 n이구나.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네. 대칭성을 이용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정규분포와 표준 정규분포. 표준 정규분포는요. 정규분포를 표준화 시켜서 표준 정규분포라고 부르는 거야. 여기까지 괜찮나요? 자, 표준화를 한다는 건요. 이거는 치환을 하는 거야. 어떻게 치환하면 어떤 메리트가 있나요? 라고 묻는다면 우리가 Z라는 확률 변수로 치환을 할 거거든. 근데 Z는 정의를 X를 바꾸려고 하는 거잖아. 따라서 X의 평균을 빼고 X의 표준 편차를 넣는다. 이렇게 외웠으면 좋겠어. X-M 나누기 시그마로 외우잖아. 그럼 확률 변수가 X도 있고 Y도 있는데 Y 표준하는데 막 X 평균을 빼고 X 표준 편차 넣고 이런 실수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정확히 내가 치환하고자 하는 확률 변수의 평균을 빼고 그 확률 변수의 표준 편차를 나눈다로 기억을 해줘야 더 헷갈려요. 자, 이렇게 되면 우리가 Z라는 확률 변수로 바뀌게 되고요. 얘도 마찬가지로 정규분포를 따르는데요. 어떤 정규분포를 따르냐면 평균이 0, 표준 편차가 1인 정규분포를 따르게 돼요. 자, 이거는 간단하게 우리가 확률 이산확률 변수의 성질에서 했던 거랑 똑같은데 연속도 마찬가지긴 하거든. E하고 우리가 AX 뿔B 이거 어떻게 되는지 기억나요? EX 플러스 B. 우리 교육 과정에서는 이 성질은 이산에서만 써요. 근데 예전 교육 과정에서는 정적분을 이용해서 연속에서도 이거 증명할 수 있었거든. 그래서 연속일 때도 된다 정도로 알고 계시면 좋겠고, 자, 그래서 이렇게 치환한다면 정말 Z의 평균이 0이고 표준 편차가 1일까? 이렇게 계산을 한번 해봅시다. Z E 한 다음에 내가 좀 시그마 X의 평균에 X의 표준편 시그마로 쓰라고 했으니까 간단하게 M 시그마를 바꿔 쓸게. 시그마분의 1 한 다음 X 마이너스 M 이렇게 된 거랑 똑같은 거예요. 여기까지 괜찮아요. 자, 그럼 시그마 밖으로 뭐하고? 빼내고. 그 다음에 이제 M 밖으로 뭐하고? 빼내고 나면 이거 뭐라고 쓸 수 있죠? 시그마분의 1 한 다음 EX 마이너스 M 이렇게 되는 거야. 왜 바로 묶어놨으니까. 근데 이거 뭐라고 쓰기로 했어? M 해서 0 이렇게 되는 거 확인할 수 있죠. 아, 저렇게 치환한다면 진짜 Z의 평균이 0이 되게 만들어줄 수 있네 인 거고요. 자, 그러면 시그마 Z도 한번 볼까요? 1이 된지 확인해 봅시다. 자, 그럼 얘는요 똑같아. 시그마 하고요. 시그마분의 1 X마 M 이렇게 되는데요. 자, 그러면 우리가 시그마 할 땐 이거 실수면 밖으로 뭐 할 수 있다? 뭐 취해서 빼내야 돼 원래? 절대가. 근데 어차피 이거 양수니까 밖으로 빼내주면요. 뭐야 시그마분의 1 하고 시그마 X마 M 이렇게 돼요. 근데 우리가 분산형한 표준 편차 3포도에서는 전부 다 똑같이 더하거나 빼는 거 의미가 없다. 그러면 이 시그마 X가 되겠죠. 근데 시그마 X 뭐라 쓰기로 했대? 그래서 약분해서 1 이렇게 치환하면 표준 편차가 1이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는 거야. 그래서 얘는 외워주세요. Z로 바꾸는 걸 표준화라고 부른다고 우리가 알고 있으면 되고요. 자, 이 X가 정규분포를 따른다, 표준화 시키면 얘는 뭐를 따른다라고 하는데요? 표준 정규분포. 자, 이렇게 하면
왜 이렇게까지 하는데 하면은 따라서 정적분을 할 필요가 없다. 할 필요가 없다. 예를 들면 막 x 물결 n 한다면요. 뭐 5,2의 제곱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이게 평균이 몇이고 5 표준편차가 2인 어떤 표준 그 확률 분포인 거야. 자 그때 문제에서 p 한다면요. 3 이상 x가 9이야. 이거 구하세요잖아. 따라서 확률은 넓이 인티그랄 3부터 9까지 fx dx니까 인티그랄 3부터 9까지 루트 2파이 그 시그마가 몇이었죠? 2분의 1하고 2의 마이너스 2 시그마 제곱이니까 4분의 x 마이너스 5 제곱 dx를 계산해야 돼. 화이팅! 안 해. 통통이 되면 이렇게 안 해도 된다. 안 해도 된다. 왜 무슨 하면 표준화. 다 구해놨거든요. 표준화를 해봅시다. 그러면 내가 치환을 할게요. z라는 애를 새로 정의를 할 거고요. 어떻게 정의하면 돼요? x 마이너스 2x 평균을 빼고 x 마이너스 5 나누기 2 이렇게 정의를 한다면 그러면 이 z라는 애는 평균이 몇이고? 0. 표준편차가 1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그럼 이제 이 식을 바꿔줄 수 있어요. p하고 3 이상 이 모양 만들면 내가 세 변에다가 다 5를 빼고 2로 나눠줄게요. 5 빼면 몇이 돼요? y. 그 다음 2로 나누면 y 이렇게 되고 가운데는 x만 5 나누기 2니까 뭐로 바꿔 쓰고 z를 바꿔 쓰고 우변은 이제 9에다 뭘 빼고 5 빼면 4 되겠죠? 나누기 2 하면 2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걸로 뭐 할 수 있는데요? 하면은 얘를요 표를 이용할 수 있게 돼요. 표는 따라서 0부터 양수까지 넓이를 다 구해놨어. 자 그럼 얘 어떻게 바꿔 써야 되냐면 마일부터는 양수가 아니라 안 돼요. 그래서 마일 이상 z 0 따로 구하고요. 넓이 그리고 0 이상 z 2 이렇게 구해요. 그럼 이거는 표에 0부터 2까지라는 그 부분을 읽으면 이 넓이를 그냥 바로 중적도 넣는다고 알 수가 있게 돼요. 아씨 음수는 어떡하지? 땡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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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대칭에서 R부터 0까지 넓이는 어디부터 어디까지? 0부터 여기까지. 왜요? 하면은 Z라는 애는 평균이 몇이니까? 평균이 0이기 때문에요. R부터 0까지? 그럼 몇부터 몇까지? 0부터 1까지 바꿔버리면 되니까 이거 0부터 1까지 넓이 표 보고 찾아 쓸 수 있게 되는 거야. 그래서 따라하세요. 표를 이용하면 정적분하지 않고 확률을 구할 수 있다. 그래서 정교분포를 우리가 좀 특별하게 다룬다고 생각해도 괜찮아요. 여기까지 일단 이해가 되나요? 자, 우리가 따라서 확률 구해라. 그럼 뭐 구해라로 해석해야 되고? 넓이 구해라. 근데 넓이 구하려면 정적분은 끔찍하잖아. 끔찍해 하서 무슨 화? 표준화, 치환은 표준화 시키면 뭐에 다 넓이가 나와 있어? 표. 이제 그 연습을 하게 될 거예요. 여기까지 괜찮나요? 자, 한번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서 이 표가 이제 실제로 어떻게 나와 있는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기 위에 1행을 보면요. Z값은 이건 따라서 라지 Z가 가지는 값 스몰 Z로 나타낸 거고요. P 확률 0 이상 스몰 Z 이하. 그럼 여기 0.5 누가 0.5란 얘기야? 스몰 Z. 그러면 여기는 0 이상 몇 이하? 0.5 이하일 때 확률을 쓰는 거야. 세준아 이건 언제부터 언제까지 확률 쓰는 거야? 0 이상 1.5 1.5 이하 Z다. 그때 확률을 써는 거예요. 자, 이 표를 우리가 보고 내일 판단을 해봅시다. Z축하고 여기 Z라고 둡시다. 자, 그러면요. 누구까지 했나요? 저 했어요. 저는 너까지 했어요? 주경 했니? 했어요. 유정 했니? 네. 언제 했어? 아까? 그 마지막 거 했어요. 마지막 거 너가 했어? 자, 지영이 차례인가요? 지영! 0부터 1까지. 0.3, 4, 1, 4. 네. 그리고 대칭된 것도 얘기해주세요. 어디부터 어디까지? 아유, 마이부터 0까지. 좋아요. 민준! 1.5 초과. 대칭된 것부터. 좀 어려운 어렵죠? 그냥 마이너스 1.5부터 계산해주세요. 마이너스 1까지. 그냥 마이너스 1.5보다 작을 때 이렇게 네. 말해주면 되겠죠? 또는 마이너스 1.5 왼쪽 이렇게 말해도 괜찮아. 자, 그 넓이 확률 어떻게 구하죠? 이게 계산 안 해도 돼요. 그 식으로 말해주세요. 0.5 마이너스 0.4332? 네. 0.5 하면 절반에서 0부터 몇 가지? 1.5까지를 뭐 해주면? 빼주면 이게 나온다. 야, 뭐 그 계산할 필요는 없어요. 네. 자, 그 다음 지연 3번 2 이하 대칭 2 왼쪽 대칭 마이너스
이상 오른쪽 이렇게 이거 어떻게 넓이 구할까요? 0.5에 0.477. 그렇죠. 0.5 절반에다가 0부터 2까지의 넓이를 구하겠다. 이거는 이 왼쪽이니까 여기 왼쪽은 0.5인데 그래서 0.5 따로 구하고 여기가 0부터 2까지의 넓이 이렇게 구하겠다는 얘기인 거죠. 좋아요. 세준 마이너스 0.5 이상 1이야. 대칭. 마일 이상 0.5. 네, 똑같이 구할 수 있고요. 어떻게 할까요? 0.195 더하기 0.342. 네, 왜 이렇게 구할 수 있죠? 에? 왜? 왜 그렇게 할 수 있냐고요? 셀을 네. 0부터 0.5까지 더하기 0부터 1까지. 아니 마이너스 0.5잖아. 라고 말한다면 대칭. 대칭. 맞아요. 좋아요. 저요. 1부터 1까지 대칭부터 줘요. 대칭. 마이너스 2 초과 마이너스 1 이하. 네, 어떻게 구할까요? 저 0.477에서 네, 0.343을 빼면 되니까 네. 0.1 그럼 계산 안 해줘도 괜찮아요. 0부터 어디까지 넓이에서? 2까지 2까지 넓이에서 0부터 몇 가지 넓이를? 1.1 1.1까지 넓이를 빼준다면 구할 수 있다. 이 정규분포 우리가 넓이를 구할 때 표준화시켜서 표준 정규분포로 바꾼 다음 표준 정규분포 표라고 불러요. 표를 이용하는 방법에 대한 얘기를 했고요. 자, 나머지는 이제 정규분포를 활용하는 방법들인데요. 자, 우리가 커트라인에 대한 내용이 있어요. 커트라인 구해라 그러면 이거 그냥 공식을 외우려고 하지 말고 원리만 이해를 하면 돼. 예를 들면 야, 1컷 하면 상위 몇 프로까지? 4%까지잖아. 그러면 1컷 점수가 궁금하잖아? 그러면 봐봐, 이게 인원들의 분포를 나타낸다면 오른쪽이 시험 잘 보내, 왼쪽이 좀 못 보내라고 치면은 여기 애들이 상위 몇 프로면 돼요? 4%. 4%. 그러면 비율로 따지면 몇 프로냐면 0. 이렇게 될 때를 찾으면 되는 거잖아요. 상위 알파 퍼센트 하면 뭐라고 쓰면 되고? 0.0 할래? 변의 알파. 변의 알파. 네. 그게 나타난 다음에 따라서 넓이가 0.04. 이렇게 되고 찾으면 되는 거야. 자, 얘 밑에 걸로 가는 건가요? 평균 10 1등이네. 여기가 0.04. 자, 평균이 몇이었대요? 60. 표준 편차가 몇이었대? 20. 이렇게 된 상황에서 그 집단이 점수가 이제 정규분포를 따른다고 할 때 1컷 점수를 구해라. 그럼 여기 딱 걸쳐진 점수를 구해라 인 거야. 우리가 어떻게 판단하면 되냐면요. 따라서 넓이가 0.04 되는 걸 찾으면 돼. 정규분포 표에서. 그럼 보통 우리가 오른쪽 넓이 이런 건 표에 없단 말이야. 표는 무조건 항상 기준이 따라서 0부터 양수까지. 여기가 0.04 되게 만들고 싶다? 그럼 여기가 몇이 될 때 찾으면 돼? 0.46 될 때. 그때 여기 이게 얘를 이제 구해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딱 나왔죠. 0부터 몇 가지? 1.7 여기는 몇이다? 2.75도 하면 바로 틀린 거죠. 플러스 시그마 플러스 M M 플러스 표준화한 거. 맞아요. 표준한 그게 제일 좋죠. 표준화 표현. 이거는 Z잖아, Z. 이건 지금 누구 확률 밀도하면서 그린 건가 내가? X 그린 거란 말이야. 자, 그래서 아니면 표준한 거 써도 괜찮아. 표준한 거랑 역표준화를 하면 되거든, 그거. Z축 이렇게 쓰고요. 내가 원하는 건 여기가 넓이가 몇이 될 때? 0.4가 될 때. 그때 여기 Z 값을 찾아봤더니 몇이래요? 1.75 이렇게 되니까요. 그러면 P 한 다음 Z가 1.75 이상의 확률 이 몇이다? 이 상황을 그냥 그대로 식으로 나타낸 거야. 넓이가 0.04다. 넓이가 0.04 쓴 거야. 그럼 역표준화를 할 건데요. Z는 X-X로 바꿀게. 표준이 몇이었고요? 60. 표준 편차 몇이었어? 20. 이렇게 바꿀게. 그럼 Z 자리에 그대로 집어넣고 계산을 하는 거야. 자, 이제 어떻게 되냐면 P하고 X로 바꿀게요. 그거와 같다 1.75에 몇을 먼저 곱하고 20을 곱해주는 거고 그 다음 몇을 더한다? 60. 그걸 좀 이렇게 쓰면 좀 더 보게 해줬거든. 60 더하기 몇 곱하기? 20 곱하기 그렇죠. 이렇게 쓸게요. 이게 몇이다? 0.04다. 이렇게 되는 거야. 어떤 느낌이냐면 따라서 확률, 비율, 인원수에 관련이 있거든. 그래서 내가 원래 집단에서 한 명을 뽑았을 때 그 사람이 점수가 요 점수 이상인 확률
따라서 확률, 비율. 그 요점수 이상인 사람의 비율을 구하는 건 똑같은 거야. 그 비율이 몇 %다? 4%다. 그래서 이게 1컷이 되는 거야. 원리가 어떤 원리인지 알겠어? 자, 이거 점수 계산하면 돼요. 95. 네, 그렇게 되나요? 계산해주면 된다. 여기까지 괜찮나요? 자,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요, 너희가 그냥 그림으로 상상을 하면 돼. 자, 그리고 우리가 이거의 의미도 한번 생각을 해보자면, 너네 잘 기억하네? 이게 따라서 1.75 시그마, 1.75 시그마. 얘가 따라 대평균, 평균. 평균으로부터 1.75 시그마 떨어진 거다를 어떻게 기억했지? 자, 얘를 역표준화를 해보면요, 여기가 M, X, 얘가 M 플러스 1.75 시그마 이렇게 돼요. 역치환을 해보면. 그래서 이 표준 정규분포에서의 확률 0부터 1.75의 의미는 표준화하기 전, 따라서 평균부터 1.75 시그마. 1.75 시그마. 그럼 사실 이거 막 이런 계산할 필요가 없는 거야. 0.46, 여기 0.46이 되게 만드는 이 지점이 평균이랑 몇 시그마 떨어져 있다. 1.75. 그거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시그마가 몇인데? 1.75 시그마는 몇이야? 35. 그래서 평균 몇으로부터? 65. 65로부터 오른쪽으로 몇 점 떨어졌다? 35. 그래서 몇 점이다? 95. 그리고 원리를 이해하면 이렇다는 거죠. 이게 근데 네. 등호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된다잖아요. 네. 네. 그러면 그러니까 x가 95 이상일 때 1등급인 거랑 네. x가 95 초과일 때 1등급인 거랑 다른 거 아니에요? 되게 좋은 질문인데요. 이게 따라하세요. 연속. 연속. 근데 실제로 이제 학생 점수는 연속이 아니고요. 그죠? 네,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근데 이렇게 판단만 하면 돼요. 그래서 그거는 크게 신경 안 쓰고 그냥 그거 있든 없든 계산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 두 번째는요. 따라하세요. n이 충분히 크면 n이 충분히 크면 이항분포를 이항분포를 정규분포에 정규분포에 분산시킬 수 있다. 분산시킬 수 있다. 이거는 대학교 내용인데요. 고등학교 때는 그냥 그렇게 알려져 있다. 그러면 우리가 다뤄요. 자, 얘 같은 경우는 그래서 n이 충분히 크다는 얘기는요. 뭐 책마다 조금씩 달라. 따라하세요. n이 25 이상, 25 이상. 이렇게 말하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np, nq가 모두 5 이상 이렇게 말하는 경우도 있는데 우리가 신경 쓸 내용은 아니에요. 고등학교 때 우리가 다룰 만한 내용은 아니에요. 그냥 따라서 n이 충분히 크면 이고요. 그냥 언제 이걸 생각하면 되냐면 따라하세요. 이항분포에서 범 위의 확률. 예를 들면 x 물결 b하고 200, 뭐 3분의 1의 이런 이항분포를 따르는 그런 확률 변수가 있었다면 p하고 50 이상 x가 150이야 이렇게 되잖아. 그러면 이거 몇일 때 확률부터? 51. 몇일 때 확률까지? 150. 싹 다 구해서 더해야 돼. 그 예를 들면은 시그마로 나타날 수 있냐 이거? 다 더해라 이고요. r로 쓸게. r이 몇일 때부터? 50. x 가지는 플러스 r로 쓸 거면 50부터 150까지 한 다음에 200C. 200c r 이렇게 하고 p에 r 쓴 3분의 2에 200 이거 계산 못해. 이걸 어떻게 계산해?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그럼 얘를 정규분포를 근사시킵시다. x 물결 한다면 뭐라 쓸까요? n 하고요. 몇 콤마? mp 콤마. m 콤마니까 그 자리에 mp를 써주면 되고요. 그래서 이게 분산 자리거든? 분산은 mpq. 그러니까 좀 더 좋은 표현은 루트 mpq의 제곱. 이렇게 쓰면 좀 좋아요. 이렇게 쓰면 좋겠다. 자, 그래서 얘를 구해라. 그러면 그냥 이거 근사시킨다는 표준화 해가지고 계산을 해버리면 돼요. 여기까지 괜찮나요? 굳이 안 쓸게요. 표준화하면 되는 거죠. 자, 여기까지가 우리가 오늘 새로 이제 배우는 내용 끝이고요. 한번 정리를 하고 그 다음 우리 문제로 바로 넘어가 볼게요. 아니면 오랜만에 우리 확률 분포 이제 끝난 거거든? 개념? 혹시 한번 볼까요? 확률 분포하면 이상한 연속 오면 끝이잖아. 통계수 추정은 없잖아요. 이항 정리 없잖아요. 얘는 없어요. 보고 싶어요? 아니. 너가 특별히 지우요 그만. 자, 정리해서 봅시다. 자, 우리가 오늘 배운 연속 확률 분포 중 가장 특별한 확률 분포는 뭐라 부른다? 정규분포. 정규분포가 뭔데는 우리가 알 필요 없고요. 정규분포가 어떤 특징이 있는데만 알고 있으면 돼. 그래프에서의 특징을 알면 돼요. 따라하세요. 평균 기준, 좌우대칭 중 모양. 좌우대칭 중 모양. 그리고 뭐
정도 여유가 된다면 따라하세요. 극대값은 극대값은 시그마와 시그마와 반비례 관계. 반비례 관계. 이 정도 알아보면 나쁘지 않고요. 변곡점 같은 건 몰라도 괜찮아. 그러면 이제 우리가 기호를 어떻게 쓰기로 했다. x가 정보 따르면 뭐라 쓰기로 했어? x 물결 n 하고 물결 얘기해줘. 바로 x 물결 괄호 M 바로 x 물결 n 괄호 열고 m 콤마 시그마 제곱 괄호 닫고 이렇게 쓰면 자, 그래프의 성질은요. 얘 그래프의 모양과 위치는 누가 온전히 다 결정한다? 평균 m이 결정한다. 자, 그 다음에 그래프의 높이, 모양은 누구 혼자 결정한다? 시그마. 이렇게 해주면 좋아요. 고르면 지금 고르면 표준만 잠깐 하지. 약간 동공지진이라 확신이 없었어요. 왜 작은 거예요? 라고 설명할 수 있어 혹시? 모르다라는 게 평균이 그만큼 몰려있던 그래프가 이제 가운데 이렇게 골고루 있는 애들 이렇게 몰려있는 거야. 3포도가 작다는 뜻이. 오, 3. 극대값이 시그마에 반비례했을 때 그래프의 높이가 높아질 때 평균에 몰려있어. 시그마가 작아요. 신나죠? 잘했어요. 자, 자, 그다음에 정균부 그래프에 무슨 성질을 이용할 수 있어야 된다? 대칭성. 그리고 넓이 구하려면 무슨 화? 를 구시할 필요는 없죠? 해야죠. 할 필요 없어요. 계산이 좀 일단 평균부터 몇 시그마. 그것만 딱 생각하면 되니까. 근데 나는 이제 언제만 딱 표시를 하려면 따라서 변수가 여러 개 있대. 평균변수 x는 어쩌고저쩌고, y는 어쩌고저쩌고인데 간단하면 생각하세요. 근데 복잡하잖아. 따라서 z로 동일. x도 z로 y도 z로 통일시켜놓고 관찰하는 게 훨씬 편하다는 거 알아보시면 좋아요. 자, 그래서 봐봐. 저 1.5라고 써있고 그게 0.433이잖아. 저 의미를 알면 돼. 따라하세요. 평균부터 오른쪽으로 1.5시그마. 또는 평균부터 어느 쪽으로도 괜찮아? 왼쪽으로 1.5시그마 해도 어차피 대칭이니까 넓이가 똑같게 나올 것이다. 이 의미를 알고 있으면 돼요. 자, 커트라인. 네. 따라서 이항분포에서 범위의 확률? 네. 정경분포. 정경분포를 근사시켜서 계산하시면 된다. 그 정도 알면 돼요. 자, 우리 개념을 한번 정리를 하고 잠깐 쉽시다. 자, 우리가 배운 내용은요. 확률, 에어컨 한번 꺼주세요. 추워? 띵해요. 띵해? 추워서 띵할 것 같아? 자, 확률분포는 무슨 확률분포와 무슨 확률분포로? 네, 그렇게 아닌가라고 했죠. 자, 이런 또 물어봐요. 유정아, 그냥 네 기분 좋은 이산인 거 기분 나쁜 연속이죠? 그건 아닌데. 네, 어떠면 이산이고 어떠면 연속이죠? 확률 변수가 셀 수 있으면 이산이고. 확률 변수를 셀 거야. 확률 변수가 아니었나요? 뭐였죠? 따라서 확률 변수가 가지는다. 이렇게만 해도 좋아요. 다시 뭐라고요? 확률 변수가 가지는 값이 셀 수 있으면 이산이고 셀 수 없으면 연속이고. 네, 좋아요. 우리 교육 과정에서는 따라하세요. 유한 정도 봐도 괜찮아. 자, 그래서 이산은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다루는가는요, 그리고 주 관심사가 무엇인가 정도부터 얘기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일반적인 이산에서 우리 주 관심사는 확률 변수의 평균 분산 표준편차. 그걸 주 관심사였어요. M, V, 시그마 이렇게 나타낼게요. 자, 그때 우리 관심사를 구하는 방법에 대해 얘기를 해보자면 평균 기호로 기백값 EX라고 쓰죠. 지현. 아니 유정이 했으니까 지영. 어떻게 구하죠? 오 머리가 하얘지죠? 확률 변수가 가지는 값 곱하기 다 더하다. 그렇죠. 기호를 뭐라고 써줄래? 시그마 i부터 n까지. n개의 값을 가진다고 했을 때 첫 번째부터 마지막 n번째까지. xi, pi. 그렇죠. 요. 자, 이거를 간단히 기호로 나타낼 때 주로 어떻게 표현한다? n. M.
자, 그 다음에 VX라고 쓰면 민준아 어떤 내용이죠? 누구의 뭐? 편차 제곱의 편이지. 아, 으아. 맞는데 네. VX는 누구의 뭐를 의미하는 거야? 누구의 뭐가 뭔 말이지? 시그마의 제곱. 분산. 아 X의 뭔 말이지? X의 분산. 네, 분산의 정의가 뭐라고요? 편차 제곱의 평균. 네, 편차제곱 평균이죠. 그걸 네. 기호로 나타낼 수 있나요? 시그마 I는 0부터 시그마 I는 1부터 아 1부터 N까지 N까지 N-XI의 제곱. 아니에요. 웬마이너스 사실 지역하면 상관없긴 해. XI 마이너스 M 이렇게 쓰면 이게 누구의 뭐라는 의미야? X의 편차를 뭐하고? 제곱 제곱하고 그 다음 뭐라고 쓰면 되죠? PI. PI 해주면 우리가 편차 제곱에 확률을 곱하고 다 더했다. 편차 제곱을 뭘 구했다? 평균을 구했다 이거죠. 이거 줄여서 뭘 구했다? 분산 구했다. 그래서 매번 이렇게 하면 너무 짜증이 나는 거지. 아이! 스톱 어떡해. 네가 말해. 어떻게 되죠? 기호로 써주세요, 기호로. 라지 X 제곱 마이너스 목소리 까지 마. EX의 제곱. 그래서 우리가 얘를 줄여서 뭐라고 부른다? 그래서 문제에서 보통 이거 나오면 배워하면 바로 문제 떠올려야 되는 거죠. 자, 그때 신호가 그렇게 왜? 증명하면 할 수 있어. 이상확률 분포의 이상확률 분포의 성질을 따라서 증명하면 이상하게 분포의 성질을 지금 이상확률 테스트. 예. 이따가 한번 테스트 볼게요. 또. 자, 그다음 우리가요. 존나 특별한 게 있었어요. 아, 귀찮아. 근데 얘는 너무 편해. 지연. 지금 딴 생각해. 난 생각해 이거 보면 자박해서 얻어먹는 땡땡땡땡 나와야지. 존나 특별한 이산 확률 분포. 땡땡 분포 존나 많이 줬다. 절반 안 줬다. 네 글자니까 절반. 뭐라고? 뒤집어. 그걸 누가? 그건 아껴. 정규권은 연속 테스트를 친구였죠. 어이가 그냥 그걸 진짜 속을 줄 몰랐어. 지금 나 무슨 분포? 이항 분포. 세준아, 이항 분포 어떠면 이거 이항 분포네라고 하죠? 두 가지 키워드로 내가 요약해 줬었어. 반복, 횟수 또는 따라서 횟수, 개수, 인원수를 확률 변수로 둔다면 우리가 이항분포 따른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였죠. 1번 반복, 아까 복습했잖아. 2번 개수. 자, 그러면 지우야, 이항분포를 따른다 기호를 어떻게 나타내? X X, 물결 B, 괄호 M N, 고마 P 괄호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자, 2의 지우야, 개꿀이 있는 거 뭐야? 평균 이퀄 MP B VX 이퀄 MQ 이렇게 그렇죠. 시그마 X? 네? 시그마 X? 시그마요? 뭘 물어보시는 거예요? 시그마 X일까? 아니 계속이죠 이거겠죠. 뭐냐고. 그걸 웃으시는 거죠? 어쨌든 이렇게 하면 되겠죠. 왜? 네? 왜? 원래 정의가 그렇잖아요. 정의가 VX 루트 MPQ입니다. 였다? 네? 뭐라고요 지금? 이항분포의 정의가 분산 루트 MPQ다. 였다? 분산 MPQ였다가 정의야? 아니 제가 지금 언어적으로 이해가 안 가요. 뭐라고 하시는 거죠? 뭘 물어봤냐고요? 왜? 왜 이렇게냐? 분산 왜 MPQ죠? 시그마 VX면 나오겠죠. 할 수 있어요? 해볼까요? 혹시 나이 많아? 이러면 안 되지 않아요 시험이? 조졌다. 아니 근데 원래 내도 무조건. 뭐라는 거야? 아니 너 일단 요 정도만 우리가 알아둡시다. 그
이산화 확률 변수의 성질이지만 연속일 때도 똑같이 쓸 수 있거든요. E 한 다음 AX B 최대 이거 뭐라고 써야겠지? AX 플러스 플러스 B 그리고 V AX B는요? A제곱 VX 플러스 0 이렇게 시그마하고 AX B는요? 절대값 A 시그마 X 잘했어요. 자, 우리 이산 연속 둘 다 성립한다. 근데 증명할 수 있는 건 이산에서밖에 없어. 지금 넣을 거잖아요. 연속이 도 된다. 로 알아두면 좋고요. 자, 여기까지가 뭐 이산 내용이었고요. 이제 연속에 대한 내용인데요. 연속은 일반적인 연속과 너무 특별해. 오늘 배웠지. 너무 특별하죠. 뭐예요? 정규분 정규분포 뭐야? 그립 퍼센트. 정규분포 뭐야? 정규분포 뭔지도 모르면서 웃었어? 정규분포 뭐죠? 오, 일단 보류. 진원 정규분포 뭐죠? 정규분포. 정규분포 뭔지 몰라? 몰라도 돼요. 확률 밀도 함수가 확률 밀도 함수가 나라도 돼요. 루트 2파이 시그마분의 1 2의 마이너스 2 시그마 제곱분의 x 마이너스 1 제곱. 오! 어떻게 알았지? 학생이가 정규분포 말하는 게 몰라도 괜찮아. 그냥 얘 정규분포가 정의 어떻게 되죠? 그러면 알바? 이렇게 말하면 돼. 아, 알파 A로라고 해야겠죠? 네, 알파가 무슨 말입니까? 정규분포가 뭐죠? 우리 정규분포의 그 그래프에 성질만 알면 된다고 했었어. 두 개가 있는데 내가 하나만 딱 그냥 얘기를 했었거든. 하나만 알면 된다고 했거든. 뭐죠? 오. 좌우대칭 말이 뭔가 좌우대칭 네, 따라서 n 기준, 좌우대칭, 좌우대칭. 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죠. 총모양 맞아요. 그 정도만 씁시다. 기호는 x 물건 뭐라고 쓸 거게? 라지 다시 n 하고 M 마 시그마 제곱 예 이렇게 쓰고요. 얘는 그냥 n 기준, 좌우대칭, 종모양 이 정도만 씁시다. 자, 얘는요 특별하게 다루죠. 준서 왜 특별해? 존나 특별하다. 왜? 표준화를 할 수 있거든. 표준화한다는 게 뭐 한다는 얘기예요? 시환. X를 다른 확률 변수로 바꿀 거야. 누굴 바꾸는 죠 보통? Z는 어떻게 치환이 되는 거죠? 시그마분의 시간 사람. 쌤이 원하는 바를 말해야 되는 거야. 출제될 그 절대값 야, 모르는 거 괜찮아. 지원해가 안 돼. X를 Z로 표준하고 싶다. 뭐를 빼는 공부를 이렇게 해야지? 평균을 빼고 이렇게 쓸까? EX 그렇지. 따라서 X의 평균을 빼고 X의 평균을 빼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럼 준사가 뭐 나온다? 시그마로 나눈다 표준 편차로 맞아요. 시그마 X로 나눈다. 이렇게 주면 되고요. 자, 그래. 유정아, 그러면 아니네. 진원이 차례지. 서운할 거 같죠? 아, 네. 진원아, 정규분포를 무슨화시킨대? 표준. 그럼 뭐가 돼? x는 평균이 0이고 네. 저거 1이 그 뭐야? 표준 정규분포. 표준 정규분포라고 부르죠. 자, 그럼 우리가 얘를 표준 정규분포라고 쓰고요. 기호로는 이제 x 물결이 아니라 치환했으니까 뭐라고 쓸까요? z 물결하고 n하고 0. 0, 몇 세제곱 1제곱 이렇게 바꾸는 거였죠. 자, 그러면 진원아 이게 왜 좋아? 좋아? 이미 다 표로 넓게 그렇지. 여기서 바로 표가 나와. 너무 좋아요. 자, 우리 마지막으로 여기에 일반 연속에다가 확률 밀도함수 성질 3개만 딱 여기다 쓸 거 없으니까 쓰고 갈게요. 확률 밀도함수 fx는 0보다 항상 어때야 된다? 크거나. 크거나 같다. 1보다 크면 돼, 안 돼?
그건 좀 선을 너무 크게. 괜찮아요. 괜찮아요. 왜요? 핑크 어떻게 안 돼요? 왜? 예시 들어줄까 예시? 아, 알 것 같아요. 근데 네, 5 이렇게 해도 괜찮아요. 따라하세요. 총 넓이가? 총 넓이가 1이다. 1이다. 따라하세요. 넓이가? 넓이가 확률. 확률 질량함수 P X는 스몰 x는 0 이상 1 이하여야 돼요. 왜냐면 그 함수값이 곧 뭐랑 똑같은 의미니까? 확률. 함수값이 확률이야. 확률 질량함수는. 확률 밀도 함수는 함수값이 여기 5가 확률이 아니야. 뭐가 확률이기 때문에? 넓이가 넓이가 확률. 넓이가 1만 안 넣으면 돼요. 그래서 괜찮았으면 이거 무조건 이렇게까지. 비닐을. 그래요? 뭐 그럴 수도 있겠다. 자, 그 다음 우리가 한글로 간단하게 봅시다. 아, 넓이가 그럼 뭐다? 확률이다. 확률이다. 그 확률 밀도 함수죠. 연속에서는 이제 확률 밀도 함수 쓰기 때문에 넓이가 확률이에요. 그 다음에 무슨 넓이가? 총 넓이가 몇이다? 1이다. 이 정도만 씁시다. 자, 그 다음 마지막이 이제 아니 땡땡땡땡에서 뭘 물어본다고? 하고 하는 거였는데 유정이 잘인가? 유정아 땡땡땡땡에서 독립시행의 횟수가 아니 맞지? 아니, 그 이항분포였나요? 이항분포에서 뭐를 물어본다? 그 횟수? 반복되는 그 시행 횟수가 충분히 크면은 정규분포로 그거는 맞는데 그 문제에서 자 시행의 수가 충분히 큽니다. 근사시키세요를 안 해주거든. 네가 뭐 아이씨 근사 해야 되는데 어떻게 무섭네 근사 에? 언제 그렇게 할까 우리가 그거를 기억하는 게 좀 더 나아요. 따라서 이항분포에서 범위의 확률 그걸 모르다 이제 손 놓네. 근사 이렇게 한번 생각하면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x 물결 b n, p를 근사시킬 수 있다 정도까지만 우리가 기억을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오늘 배운 내용까지가 확률 분포, 그 다음 이제 통계적 추정까지가요. 대단한 3단원 통계 있는 내용이고요. 자 그래서 이거 테스트를 볼 거고요. 증명 테스트를 봅시다. 와! 지금 시간이 개빠르죠? 역시 아인슈타인. 아쉽다. 시간이 상대했어. 시험 못 봐요? 시험 보니까 문제를 풀어줄까? 시험 보고 시험 보죠. 까지만 할게요. 아니면 문제를 진짜 좀 뒤에 까탈스러운 애들만 내가 해줄까? 저희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너희가 해보면 질문을 받아줄까요? 생각해보니까 다음 시간에 정규포 숙제가 한 단원 더 있어서 어차피 진도 안 나가니까 오늘은 그냥 요거 하고 다음 시간에 질문을 많이 받아줄 테니까 증명 테스트 물어본다. 증명 테스트 원래 이거랑 두 개 다 보고 싶었는데 네? 재평통정 보면 MPQ만 보면. MP 하나만 볼까요 그러면? 한번 보여줄까? 니네가 해볼래? 너네가 한번 도전해보고 안 되면 다시 주였으면 되지 않을까? 한번 보여주세요. 어? 그러니까 왜 지금 통제하지 왜 PQ를 했어? 너네가 재평통지 하자면 돼. 이렇게 했을 거야. 왜냐면 여기에 들어가는 그 질문 과정들이 여기 똑같이 어차피 나오기 때문에 얘네 둘 다 하고 싶었는데 자 VX가 FQ가 되는 이유 어떻게 했는지 기억나니? 준서가 알고. 대평 평지. 오 그거 이용할 거야. 그래서 제평을 먼저 정리해놓고 평제에서 평은 우리가 얘를 증명하면 이걸 증명하기 때문에 평제는 그냥 뭐제곱? NPL 제곱, 그러니까 N제곱 P제곱 하면 되기 때문에 제평만 이렇게 구하는 게 좀 빠르단 말이죠. 자리가 부족합니다. 그니까요. 그 공간에 자리가 무조건 많은 거잖아요. VX는 NPQ이나 증명. 자, 이걸 증명하기 위해 우리가 누구를 먼저 정리해두겠다. EX가 MP. 어? 그거는 증명했으면 제평. 따라서 제평. 제평을 정리해두겠다. 그럼 내가 현재 시작할 수 있으니까. 자, 얘는요. 지용아. 제평 어떡하지? 몰라도 괜찮아. 깜지 쓰면 되니까 이따가. 한번 써주시잖아요. 야, 그건 그렇죠. 벨루가 할 수 있어. 야, 벨루가? 야, 제평 구해라 그러면 따라서 x제곱의 X제곱의 평균 구하기. 평균 구하기. 평균 구하기 알거든. 얘가 뭐하는 뭐해? 가지는 값에 뭐하고 완다를 시그마로 나타낼 수 있으면 돼요. 나타내볼까요? 시그마 하고요. x제곱이 가지는 값을 이제 기준 문제를 r로 쓸게요. r로 쓰고요.
이항 분포는 x가 사건이 일어난 개수. 계속 틀리면 안 돼. 횟수가 좀 더 적절하죠. 그럼 횟수기 때문에 최소값이 몇부터 시작해? 0부터 시작해서 이제 1씩 늘어난단 말이야. 1씩 늘어나면 무슨 세열이야? 진짜 세열이에요. 네. 그러면 R로 뭐라 나타내면 돼? R이 몇 붙어 있을까? 0. 0부터 해도 1부터 해도 돼. 1부터면 첫 번째 값 0 되려면 뭐라 쓰면 되니까? 이렇게 쓰면 되니까. 근데 계산의 편의를 위해 그냥 뭐라고 쓴다? 0부터를 쓴다. 0부터 하면은 좀 좋아. x 가진 값이 뭐가 되니까? R. 그러니까 x제곱 가진 값은 R제곱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때의 확률 x제곱이 R이라는 값을 가질 때는 x가 R 가질 때 확률을 똑같이 가지고 있을 테니까 곱하기 뭐라고 쓰면 될까요? N CR 한 다음에 P의 PR은 1 마이너스 P Q로 여러분이 쓰는 게 좀 더 편할 거예요. Q의 N 마이너스 R 승에서 여기가 몇 번째 몇 번 시행이었죠? 이렇게 쓰는 거였죠. 이게 따라하세요. 제평. 그래서 문제에서 이거 나오잖아. 뭐야 이거 알죠? 뭐야? 0부터 n까지? 이거 x가 가지는 값인가? 이거 제평인가? 거꾸로 이렇게 떠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거 어떻게 썼냐면은 이항 정리해서 계속 등차할 때 시그마 한 다음에 r 곱하기 ncr 이렇게 돼 있으면은 이거 없애고 싶어서 조합 공식 이용했죠. 어떻게? R분의 N r분의 n하고 마이너스 r-c r-. 왜요 하면 어떻게 하면 돼? 조합 공식. 팩토리얼로 계산 그냥 조합 공식 증명해 주면 되거든. 그죠? 팩토리얼로 증명한 거였어요. 자, 그래서 얘는요. 한번 그냥 바로 써도 되나? n 아니 중간 과정을 좀 쓰는 게 낫겠다. 바로 쓰고 왜냐하면 하려고 했는데 그냥 쓰시고 r은 0부터 n까지 써놓고요. 여기서 바로 이제 빼내려고 하면은 안 빠져. 그래서 여기 발상이 하나 필요했었어. r제곱에다가 뭐하고를 발상을 해야 조합 공식 2번 써가지고 처리가 되는 거였거든. 마이너스 r 해주고 플러스 r 이 발상을 되는 거였어요. 여기가 NC, R, PR승, Q의 N-R승. 자, 그래서 얘를 이 친구와 이 친구로 따로 분리를 이렇게 하겠다는 얘기였죠. 자, 그래서 첫 번째 거 하면요. R은 0부터 N까지 R제곱, 이거 그냥 R, R-1로 내가 인수분해를 할게요. 하고 NC, R, P의 R승, Q의 N-R승이 되고요. 플러스 시그마 R은 0부터 N까지 하고 R 곱하기 NC, R, P의 R승, Q의 N-R승인데 이거 뭐야? 이거 누가 가지는 값? 확률의 M X가 가지는 값에 뭐를 곱하고? 뭐야? 이거 뭐네? 평균 P. 이게 NP네 그냥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해주고 얘를 처리할 때 R제곱만 R을 이제 인수분해를 한 다음에 조합 공식을 몇 번 써주면 2번 쓰면 이제 그 쓴 거 한 번에 써도 되겠죠. 자, 그래서 R은 0 대입하면 어차피 몇 대? 0 굳이 안 넣어도 되죠. 1 대입은 어차피 몇 대? 0 굳이 안 해도 되죠. 몇부터? 2부터 쓰셔야 되고요. N까지. 자, 그럼 이제 R마 1 하고 얘를 조합 공식을 2번 쓰면 R마 1분의 N, N마 1하고 N마 2, CR마 2 하고 P의 몇 승? R승. Q의 N-R승 이렇게 되면 이제 여기도 이제 변형을 해줄 거죠. 자, 여기서 이제 약분을 하는 거죠. 이렇게. 이제 이 친구들은 어떻게 하겠다? 실수배는 밖으로 빼내겠다. 그리고 빼낼 때 우리가 이항 정리 모양을 맞춰주기 위해서 누구 몇 개 빼버리겠다. 얘도 2개 빼가야 돼. 그래야 이항 정리 모양이 되거든요. 자, 그래서 얘는요. N마 1, 그리고 P, R개 중에서 2개를 빼와. P제곱 하고요. 그럼 시그마하고 뭐라 쓸 수 있죠? 잠깐만, 뒤에 뭘 안 썼네? 플러스? NP. 시그마하고 R은 2부터 몇까지? N까지 한 다음에 어떻게 되죠? N-C, R-C, P의 R-C R만 2승 한 다음에 여기도 이제 Q에 뭐라고 쓸 거야? N마 R-C M마 2 마이너스 M R마 2 이렇게 모양 맞춰줘야 돼. 이렇게 맞춰줘야 돼. 그럼 이게 F라는 그럼 이제 얘가 얘 그대로 두고요. 이 친구가 이항 정리에 의해서 대입해보잖아. R에 2 대입하잖아.
그럼 n-c 0 p에 0승 q에 n-z 그 다음 뭐 n-c 1 하고 n-c 2, 3 이렇게 되기 때문에 제일 마지막 n 대입하면 n-c n-이게 따라서 p 플러스 q의 P 플러스 Q에 n-2세 N 마이너스 2. 그거 전개한 거랑 똑같아요. 전개를 해보면. 그래서 그 원리를 이용해서 그러면 n, n-1 자리가 없네. 이거 그냥 몇이니까? 플러스 Q 1 네. 이니까 p제곱 플러스 이렇게 그냥 쓸게요. 아니 뒤에서 쓸까? 왜냐하면 아네 이게 뭐랑 똑같아. 여기다 쓸까? p 플러스 q에 이렇게 내리기 몇이다? 차이가 없어요. 여기다 이렇게 쓸게요. 여기까지 괜찮아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금 정리한 게 따라하세요. 제평 분산은 이제 제평에다가 뭐 하면 되니까? 평소에 빼면 되니까요. 그래서 따라서 vx는 이거 전개를 합시다. 그러면 여기 n제곱 p제곱 N제곱 P제곱 이렇게 전개하면 마이너스 NP제곱 np제곱 플러스 np 이게 제평 빼기 형제 형제니까 n제곱 P제곱 p제곱에서 얘 약분이 이렇게 풀고 가게 되고요. 공통인수 뭐로 바꿔주면 np로 묶고 뒤에 걸 먼저 쓰면 뭐가 될까요? 1마 p에서 이거 뭐랑 똑같네. q에서 np q쯤 끝 이렇게 되는 거야. 여기까지 괜찮죠? 그래서 우리 오늘 참고로 이 증명 테스트는 틀려도 한 2번만 쓰고요. 여기는 좀 많이 써야겠죠. 기본 틀을 기억해놓으면 좀 번거롭다고 기억해놓으면 표시되어 있는 저. 이것도 쓰세요. 네. 이산화율 이제 영상 끊고 외울 시간 좀 주고 시험 볼게요.